여기 표를 보면 주식 보유 종목수에 따른 소유자 수 분포하고 나왔습니다. 의외로 한두 종목에 투자 중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종목 보유한 사람이 33.8%로 가장 많습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장 종목 중에 무작위로 투자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최소 한 종목에서 최대 29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을 때 경우 주가 변동성 오르내리는 이 등락의 폭이죠. 주가 변동성이 너무나 커져서 불리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변동성이 무려 50.99%, 51%에 달했어요. 이 변동성이 클수록, 이 퍼센트가 클수록 변동성이 큰 거예요. 변동성이 높으면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가 흔들려서 장기 투자, 그거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클수록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기 투자지만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이게 3년 5년 지난 것도 아닌데 빨리 오르길 바래요. 내가 산 이 모드도 얼마 안 되는데도 말이죠. 한번 사게 되면 적어도 5년 앞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요동치니까 등락이 심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요. 그럼 보면은 팔면은 올라요. 아니면 또 내가 사면 또 떨어져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보유 종목 수를 늘리면 변동성 수치가 크게 줄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예정한 최대치 29개까지 늘릴 경우에는 23.55%까지 내려갔어요. 등락의 이 등락률이 23.55%. 다만 한 종목에서 10종목까지, 여기까지는 변동성이 의미 있게 감소를 했는데 11종목을 넘어서면 종목 수를 늘려도 변동성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많은 종류의 주식을 보유할수록 이 개별 종목이 같은 위험이죠. 개별 종목, 이거에 대한 노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종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한 종목, 두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는 다양한 업종에 걸쳐서 10여 종목을 보유한 계좌 포트폴리오가 훨씬 덜 위험하다 하고 이런 자료들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 종목에 투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종목들이 다 ETF 종목이에요. 그것도 국내 세계 2% 이 시장의 국내가 아니라 세계 1등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분산 투자 효과가 충분한 ETF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5개 종류의 종목에 투자를 하면 저는 충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5개에서 10개 종목, 그 사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주식 보유 종목 수에 따른 소유자 분포 보면 한 종목만 보유한 사람이 33.8%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두 종목이 두 번째예요. 16.7%. 그 다음 10종목 이상이 12.8%. 그러니까 한 종목, 두 종목, 그 다음에 10종목 이상. 그 다음에 6에서 9종목 보유한 사람이 12.3% 순서예요. 5종목 보유한 사람이 가장 적어요. 5.7%로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것은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ETF를 투자하기 때문에 5종목이면 충분합니다. 좀 더 다양하게, 더구나 이 요즘에 보면 좋은 종목들이 계속 상장돼요. 그러니 자꾸 여기도 투자하고 싶고 저기도 투자하고 싶고 그러면 5종목에서 10종목이라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항상 강조했죠. 분산 투자해야 된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월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해야 된다. 또 이것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 핵심을 저는 3년 동안 노래 부르듯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산 투자만 제대로 했다 그러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저게 돈 제일 많이 벌 것 같아. 그러니 저쪽에다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
한쪽에 몰빵을 하고 많은 비중을 뒀기 때문에 거기가 마침 그 종목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 그러면 다행이겠죠.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반대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터 린치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거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좋았어.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값싼 주식을 쓸어 담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기는 쉽다 라고 피터 린치가 말합니다. 주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가 아니죠.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놀랍도록 상승을 했기 때문에 뒤늦은 후회와 함께 좋아, 다음 폭락 때는 꼭 그렇게 하리라 라는 다짐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값싼 주식을 쓸어 담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주가가 바닥일 때가 아니에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쫙 올라갈 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올 초부터 계속 올라갔죠. 아이고, 작년에 사둘 걸. 다음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다음에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작년에 1년 내내 흘러내렸어요. 근데 앞으로 약세장이 또 오죠. 그러면 이번엔 달라. 그동안하고는 완전히 이 비중이 달라. 이번엔 아주 큰 위험이야. 점점 항상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따라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라고 피터 린치가 말한 것입니다. 악재를 무시한다는 것. 각종 뉴스들에 악재 나오죠. 이번 8월에도 잘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계십니까? 30% 이상씩 막 떨어졌죠. 갑자기 한 달 동안에. 야, 이거 팔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마음이. 주가가 오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되나? 팔고 싶은 이 팔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게 돼요. 가까운 예를 들었잖아요. 작년과 같은 하락장에서 저는 매수 기회라고,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좋은 기회라고 1년 내내 외쳤습니다. 처음 하락장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동안 주식시장의 역사처럼 다시 반복적으로 상승장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락장입니다. 싸게 사는 기회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상승하게 되면 후회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보다는 당연히 비싼 가격에 사겠죠. 그러나 주가의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분산 투자를 안 했다가 마치 그 떨어진 한 종목이 우리가 투자하는 전체의 종목인 양 완전히 그거에 몰입을 해서, 왜냐하면 제일 많이 투자했고 몰빵을 했고 많은 비중을 뒀는데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손실이 났으니까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비난하고 싶어지고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심리예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 수익률이 플러스예요. 전체 수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뒤늦게 뒤쫓아가서 비싸게 삽니다. 어떻게 수익률이 좋겠습니까? 작년에 매월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히 샀던 사람들. 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5년 이상 평생 장기 투자로 가져갈 것입니다.